여러분, JP 모건 이러면 미국의 투자은행 중에 하나죠. 아주 강력한 투자은행입니다. 이 JP 모건에서 말입니다. 16일 날 러시아가 국가 부도를 맞는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 채권 만기 금액이 16일 날 7억 달러가 돌아오는데 과연 이것을 갚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갚을 수 있겠느냐. 일단 시장에서는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러시아가 이게 달러 채권 같은 경우는요 30일 동안 자동 유예 기간을 적용받잖아요. 그러면 달러 채권에 대해서는 뭐 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이게 루블화 표시, 그러니까 러시아 화폐로 표시된 채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상대국에서 루블화가 표시된 채권으로 안 받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받겠다. 그러면 상황이 점점 꼬이게 되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16일 날 채권 만기 금액이 7억 달러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이 러시아의 국가 부도로 가느냐 안 가느냐 아마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사실 러시아는요 여러분 외환이 많습니다. 6,306억 3천만 달러예요. 이 정도면요 세계 4위 5위 되는 규모입니다. 인도하고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인도가 많을 때가 있고요 혹은 러시아가 많을 때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을 제대로 쓸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서방이 국제결제망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을 퇴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외환이 당장 말입니다. 러시아 내에 있는 외환만 쓸 수 있는 거지 러시아 밖에 있는 외환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외환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7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러시아 채권을 이게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결국은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진짜 러시아의 푸틴이 말입니다. 서방이 이렇게 국제결제망에서 퇴출도 시키고 이제 에너지에 대한 제재까지 가한다고 하니 러시아의 국가 부도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푸틴이 역으로 말입니다. 서방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제재를 했어? 내가 너네들한테 그럼 보복해 줄게 하면서 디폴트를 그야말로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부도를 고의로 낸다는 거죠. 돈을 안 준다는 거죠. 고의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일 날은 어떤 식이든 국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러시아는요 계속해서 3월 셋째 주, 3월 넷째 주, 3월 다섯째 주, 4월 첫째 주 할 것 없이 국채의 만기가 매주 도래합니다. 매주. 3월 셋째 주 16일 날 돌아오는 것은요 달러 표시 국채를 말하는 거예요. 달러 표시 국채. 7억 달러 중에 달러 표시 국채는요 1억 1,719만 달러예요. 3월 넷째 주는요 6,563만 달러고요.
3월 다섯째 주 여기는 진짜 위험할 거라고 보는데요. 5억 4,853만 달러입니다. 4월 첫째 주는 제일 큽니다. 21억 2,938만 달러. 그러니까 7억 달러 중에 말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7억 달러 중에 달러 채권은 달러 표시 채권은 1억 1,719만 달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러시아 루블라 표시 채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표시 채권일 수도 있겠죠. 달러 표시 채권만 일단 본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3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4월 첫째 주까지 가면 갈수록 뭐 어떤 식이든 러시아가 지불 불능에 빠져서 국가 부도가 나든 푸틴이 서방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일부러 국가 부도를 내든 이게 국가 부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극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면 모르겠지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철수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러시아의 국가 부도는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진짜 결정적으로 그것도 충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면 진짜 달라질 수 있지만 말입니다. 실제 신용평가기관들도 그렇게 표시합니다. 지금 러시아 국채는요 거의 휴지 조각이 돼가고 있잖아요. 달러 표시의 러시아 국채가요 센트 단위로 떨어졌습니다. 센트 단위로. 이게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휴지 조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이 그래프가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러시아 채권이나 우크라이나 국채를 많이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나 하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게 정상적인 어떤 사고에서 합리적인 사고에서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은 그야말로 발작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가 길어지거나 또 지금 신냉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와 어떤 중국 그리고 뭐 북한 뭐 등등등등 여기와 미국과 서방 대한민국 일본 뭐 여기가 극한 대립으로 계속 간다면 러시아 국채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국채는 굉장히 오랫동안 못 쓸 수도 있고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배가 될런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제대로 쟁취할런지 독립을 제대로 쟁취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국채 좋겠죠. 나중에 분명히 그에 대한 혜택이 있을 테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국채도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데요. 채권에 대한 투자. 저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저는 뭐 아예 관심도 없고요. 그나마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채권에 대한 투자는 진짜 고민하고 진짜 고민하고 이게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그렇게 판단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여윳돈 있잖아. 이 돈은 없어도 된다. 이 돈은 없어도 된다. 그 정도는 뭐 투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빚을 내서 투자한다든가 또 과도하게 투자한다든가 그것은요 위험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라면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해놓고 안달복달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안달복달을 하기 싫거든요. 일을 해야지 그 투자금이 날아갈까 봐 안달복달하면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짜 안타까운 일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업 투자자나 또 포성에 주식을 사라, 채권을 사라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정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국채는 지금 휴지 조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국가 부도 위기는 점점 커진다 이렇게 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신용등급 있잖아요. 국가 신용등급을 10단계나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CA예요. CA. C는 디폴트고요. 그러니까 국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CA는요. 그보다 한 단계 위인데 거의 국가 부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국가 부도 수준이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투자도 이게 국가 부도로 난다고 그러면요. 이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 최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채가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그런 모험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마 무디스만 이렇게 내린 게 아니거든요. 국가 신용등급을. S&P나 피치도 지금 6단계나 내렸어요. 6단계. 이제 S&P나 피치도 따라가겠죠. 거의 국가 디폴트 이전 단계 내지는 국가 디폴트 단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늘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러시아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